우리 집 주방에 늘 있는 가장 저렴한 채소 하나가 당뇨병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비밀무기라는 사실을요. 제2형 당뇨병은 특히 고령층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대도시 노년층의 30% 이상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심장병, 심부전, 심지어 치매 같은 끔찍한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당뇨가 당신의 삶을 잠식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연구와 한국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가 확신시켜줍니다. 바로 배추가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배추를 적절히 섭취하는 습관만으로도 혈당을 미리몰/리터 정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다른 복잡한 방법들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추를 올바르게 먹는 자세한 방법과 제2형 당뇨를 되돌릴 수 있는 3개월 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혈당 조절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숙면을 위한 비밀 선물도 드릴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어르신들의 혈당과 혈관을 지켜보며 제가 직접 확인해온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채소 중에 당뇨와 혈관을 동시에 붙잡아주는 특별한 힘을 가진 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추입니다. 왜 일본과 한국의 연구팀이 유독 배추에 주목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효과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2023년 연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80초 100g의 생배추만 꾸준히 먹어도 식후 혈당이 평균 1.8초 2.2mmol/L이나 떨어졌습니다. 약도 바꾸지 않고 운동량도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 배추 하나만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배추가 값이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특별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몇천 원이면 사는 가장 익숙한 채소죠. 그런데 이 흔한 배추 안에 노년층 혈당을 안정시키는 수용성 식이섬유, 장내 균형을 바로잡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실제로 개선하는 식물 화합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명한 의사 닥터 버나드가 노화된 인슐린 반응성을 회복시키는데 식물성 식품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채소도 다 좋지 않나요? 물론 채소는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배추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생으로 먹을 때 살아있는 효소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이 살아있는 효소가 노년층의 혈관염증을 줄이고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배추는 값도 싸고 접근성도 좋고 효과는 강력하고 효소는 살아있고 노년층의 장, 혈당, 혈관을 동시에 다뤄주는 올인원 채소라는 뜻입니다. 어르신, 이렇게 좋은 식품을 우리가 평생 곁에 두고도 그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약보다 강한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왜 생배추가 노년층 혈당 관리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지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르신의 혈당이 달라지는 순간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어르신, 배추의 첫 번째 힘은 식후 혈당을 확실하게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한국 당뇨학회 KDA 에디티드 따르면 배추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밥과 같은 탄수화물이 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배추는 혈당이 폭주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천연 브레이크입니다. 실제로 80g의 생배추를 식사 전에 먼저 드신 어르신들은 식후 혈당이 평균 25도 40 낮아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밥을 드시기 전 배추 한 줌만 먼저 씹어도 혈당의 상승 속도를 부드럽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배추의 두 번째 효능,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힘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아니라 우리 세포가 인슐린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은 손에 열쇠를 쥔 배달부이고 세포는 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문이 찰칵하고 잘 열렸지만 나이가 들고 염증이 쌓이면 문이 굳어버려서 인슐린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형 당뇨의 핵심,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배추 안에 들어있는 설퍼라판이라는 성분이 이 굳어버린 문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의 펑 박사는 설퍼라판이 몸속 염증을 낮추고 손상된 세포 반응성을 회복시켜서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배추는 혈당을 잠깐 내려주는 식품이 아니라 혈당 문제의 뿌리 자체를 손대는 자연의 치료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한 한 72세 어르신도 식사 전 생배추를 꾸준히 드신 뒤 공복 혈당보다 더 중요한 식후 인슐린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피곤함과 손발 저림도 크게 줄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세포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 인슐린 저항성은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추 속 설포라판은 우리 몸이 잊고 있던 회복 능력을 다시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추의 두 번째 놀라운 효과, 혈당의 근본 원인을 고치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배추의 세 번째 효능, 바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는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고혈압은 꼭 함께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심장은 2배로 더 강하게 일을 해야 해서 결국 심부전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당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압을 잡아주는 음식입니다. 이때 배추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배추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부드럽게 밀어내 혈압을 내려주는 천연 조절 장치와 같습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노년층에서 칼륨 섭취가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트륨이 혈관을 꽉 조이면 칼륨은 그 조임을 풀어주는 손입니다. 그래서 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갑자기 튀는 일이 줄어들고 심장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9세 어르신도 하루 80g의 생배추를 식사 전에 드신 뒤 평소 150대에서 오르내리던 혈압이 130대로 내려오면서 어지럼증과 답답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 몸이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배추의 세 번째 효과, 혈당과 혈압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동시에 안정시켜 노년기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입니다. 이제 배추의 네 번째 효능, 바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흡수가 달라지면서 변비가 쉽게 생기는데 이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장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어 혈당과 혈압까지 더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이 편안해지는 것은 단순한 대변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 전체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배추는 이 부분에서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첫째, 배추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장 속에서 부드럽게 부풀어 올라 딱딱한 변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천연 청소 브러쉬 역할을 합니다. 둘째, 배추를 김치처럼 발효 음식과 함께 드시면 장내에 좋은 균이 늘어나면서 장 환경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미국의 버나드 박사는 식물성 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의 결합이 장내 염증을 낮추고 당 대사까지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식사 전에 생배추를 꾸준히 드신 75세 어르신은 20년 가까이 고생하던 변비가 사라지고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들면서 혈당 변동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장이 편해야 혈당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추의 네 번째 효과,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가장 안전한 자연치료입니다. 이제 배추의 다섯 번째 효능, 바로 만성염증을 줄이고 신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 같은 염증이 계속 타오르는데 이 염증이 오래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혈당 때문에 병원을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장 수치 때문에 더 크게 걱정하십니다. 미국의 진맨 교수 연구에서는 문연층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수준이 높을수록 신장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추에는 설포르판을 비롯한 항염 성분이 풍부해 몸속에서 불필요하게 타오르는 염증을 부드럽게 끄는 천연 소화기 같은 작용을 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으로 가는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혈관이 안정되면서 단백뇨 위험도 낮아집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어르신도 배추를 식사 전 80g씩 꾸준히 드신 후 만성 염증 수치가 점차 낮아지고 신장 기능 검사의 경고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생기는 조용한 염증 때문입니다. 배추는 이 염증을 줄여 신장이 지쳐 무너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것이 배추의 5번째 효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하고 부드러운 항염 보호막입니다. 이제 배추의 6번째 효능, 바로 풍부한 비타민C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콜라겐이 줄고 세포 재생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피부, 관절, 혈관 모두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손상된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구팀의 역할을 합니다. 당뇨 어르신들은 산화 스트레스가 더 높기 때문에 비타민C의 필요량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의 문시 교수는 비타민C가 노년층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성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서도 비타민C가 많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노화 속도를 확실히 줄여준다고 소개합니다. 배추는 이 비타민C를 자연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풍부하게 담고 있어 어르신들의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가장 착한 채소입니다. 실제로 생배추를 식사 전에 드신 80대 어르신들 중에는 잦은 감기와 피로가 줄고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배추의 6번째 효과, 몸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만들고 면역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자연의 항노화 비타민입니다. 이렇게 배추의 놀라운 효능들을 살펴보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어르신,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쉽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께 직접 지도해온 배추 식전 3단계 방법을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배추 80톨 100g을 준비해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치아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를 가늘게 썰면 훨씬 부드럽게 씹히고 장에서도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 단계, 0.5% 약한 소금물에 5분만 담가두십시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이렇게 짧게 담가두면 배추의 쓴맛이 줄고 겉면의 균이 자연스럽게 제거되어 위장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물을 가볍게 털고 참기름 한 작은술, 저염간장 약간을 넣어 가볍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이 배추를 식사 10도 15분 전에 먼저 드시면 됩니다. 서울대 노년내과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지킨 어르신들 중 85% 이상이 실제로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안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GI 지수가 75에서 45로 낮아지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50g 정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펑 박사가 권한 것처럼 오전에는 가벼운 채소 위주의 식사를 병행하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약물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메트포민을 드시는 어르신은 배추를 드셔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설폰효소제, 글리메피리드 등등을 드시는 분은 식전 배추 섭취로 식후 혈당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저혈당 증상을 살펴야 합니다. 한국당뇨학회 KDA에서도 동일하게 주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이 세 단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당을 안정시키는 힘은 약 못지않게 강력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한 번의 순서가 어르신의 혈당 축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배추를 그냥 익혀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생으로 먹으라고 하세요? 자, 여기서 배추의 효과가 갈라집니다. 생배추냐, 익힌 배추냐. 이 선택 하나가 혈당 조절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일본의 나가타 연구팀은 배추를 익히는 순간 혈당 안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설포라판이 최대 70%까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염증을 낮추고 인슐라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배추의 약효 성분인데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열에 약해 끓이는 순간 반 이상이 손실됩니다. 반대로 생배추는 이 성분들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효소와 프로바이오틱 환경입니다. 버나드 박사는 생채소의 효소가 장내 좋은 균을 늘리고 김치 같은 발효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이는 배가 되어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배추를 익혀버리면 이 생효소들이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 장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크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생배추는 약효가 살아있는 배추, 익힌 배추는 맛은 있지만 약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배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식사 전에 생배추를 먼저 드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배추인데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생배추가 익힌 배추보다 혈당을 더 잘 잡아줄까요? 이 부분은 이미 연구 결과가 명확합니다. KDA 2023 부산 지역 분석에 따르면 식사 전에 생배추 80g을 먼저 드신 어르신들은 식후 혈당 상승 폭이 익힌 배추를 드신 어르신들보다 훨씬 낮았고 심지어 혈당이 오르는 속도도 절반 이하로 느려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배추에는 설포라판과 비타민C가 그대로 살아있고 식이섬유가 구조적으로 손상되지 않아 장에서 당 흡수를 더 효과적으로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익힌 배추는 영양은 남아있지만 혈당을 잡는 힘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생배추의 장점이 더 분명합니다. 생배추는 익힌 배추보다 소화가 가볍고 위장 부담이 적으며 장내 좋은 균을 늘려주어 변비와 더부룩함도 줄여줍니다. 또한 싱클레어 교수는 생채소의 항염작용이 뇌염증을 낮추고 노년층의 치매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생배추는 혈당, 장 건강, 뇌 건강을 동시에 잡아주는 3중 보호막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어르신, 꼭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배추라도 우리 몸이 받는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배추는 몸에 참 좋은 음식이지만 위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냉기가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처음에는 한두 숟가락, 30조 50g만 드시고 몸의 반응을 꼭 보십시오. 특히 위염, 역류, 과민성 대장을 앓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양을 늘려야 안전합니다. 만약 배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드시는 양을 줄이거나 따뜻한 차와 함께 조절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은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고령층은 몸의 반응이 사람마다 달라서 작은 변화도 의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르신, 조심해서 드시면 배추는 약처럼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생배추가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맛이 심심하고 조금 쓴맛이 난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 사과식초나 레몬즙을 한두 방울만 살짝 뿌려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추의 쓴맛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입맛을 돋우는 상큼함이 더해져서 훨씬 먹기. 메요의 저탄수 비빔밥 연구에서도 이렇게 채소 두 가지를 함께 섞어 먹으면 혈당 상승을 더 안정적으로 눌러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당근은 위를 편안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생배추를 먹기가 더 쉬워지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질린다는 느낌도 크게 줄어듭니다. 생배추를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작고 간단한 변화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생배추를 더 편하게 드시는 세 번째 방법은 당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한 스푼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요거트 속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배추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에서 서로 도와주며 좋은 균을 빠르게 늘려주는 이중 프로바이오틱 효과가 생깁니다. 헨스루드 박사는 이런 방식이 노년층의 장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체중을 안정적으로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배추의 아삭함이 요거트의 부드러움과 만나면 맛도 훨씬 순해져서 매일 드시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6세 어르신은 처음에는 생배추 맛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셨는데 제가 맵지 않게 묽게 풀어놓은 고추장 한 티스푼을 요거트와 함께 살짝 섞어보라고 말씀드리자 그 이후로는 반찬처럼 너무 잘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 배추는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만 더해도 생배추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배추를 드시다 보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박사님, 맛이 좀 쓰고 입에 잘 안 맞아요. 이것이 생배추 섭취의 첫 번째 어려움, 바로 쓴맛과 입맛 거부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추를 고를 때 속이 연하고 밝은 초록빛을 띠는 어린 배추를 선택하십시오. 나이가 어린 배추일수록 쓴맛이 훨씬 덜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물이나 레몬물에 10분 정도 조금 더 오래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추 속 쓴 성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살아납니다. 진만 교수는 노년층의 미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런 맛 적응 단계를 통해 식품 친화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의 입이 천천히 생배추 맛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편안하게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바꾸면 쓴맛이 거의 사라져 생배추 섭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배추를 드시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어려움은 바로 질기고 씹기가 힘들어요 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힘이 약해지고 턱 근육도 예전 같지 않아 단단한 채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방법만 알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첫 번째, 배추를 가능한 한 가늘게 채 썰어 드십시오. 채를 가늘게 썰면 씹는 힘이 절반으로 줄고 삼키기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정말 씹기 불편한 어르신들은 배추를 1~2초만 살짝 데친 뒤 믹서에 굵게 갈아 생채 형태로 드셔도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문시 교수는 고령층에게는 치아 부담을 줄이는 조리 형태가 식이 순응도를 크게 높여 장기적으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씹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생배추를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늘게, 부드럽게, 천천히 이것만 기억하시면 매일 드시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생배추를 드시면서 세 번째로 많이 호소하시는 불편함은 바로 박사님, 배가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요 하는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처음 생채소를 늘렸을 때 가스가 차는 것은 아주 흔한 반응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드시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생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천천히 씹어 드시면 장이 갑자기 놀라지 않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식사 후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장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가스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도와줍니다. 한국 당뇨학회 KDA에서도 생채소 섭취를 시작하는 첫 일주일 동안은 가스,
더부룩함 같은 적응 반응을 관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몸이 새로운 식이섬유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며 보통 3-7일 안에 대부분의 불편감이 사라집니다. 어르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속도를 조절하고 따뜻한 차를 곁들이면 더부룩함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장도 점점 편안해집니다. 이 단계만 지나면 배추의 효과를 가장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배추를 드시다 보면 네 번째로 자주 나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만 되면 배추가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먹기 불편해요 하는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몸의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이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를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첫째,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지 말고 10-15분만 실온에 두었다가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배추의 영양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몸에 차가운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배추만 드시기 부담스러우면 따뜻한 국이나 된장국을 함께 곁들이면 됩니다. 당뇨병 관리의 길잡이에서도 겨울철에는 생채소를 섭취할 때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따뜻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장과 혈당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생배추를 따뜻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겨울이라고 생배추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도만 조금 조절해도 배추의 모든 효과를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배추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어떻게 고르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싼 거 사면 되지 라고 하시지만 배추의 신선도는 설포라판과 비타민C 같은 핵심 영양 성분의 양을 크게 좌우합니다. 첫째, 고를 때는 잎이 짙은 초록색이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배추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배추일수록 속이 꽉 차 있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광장시장 같은 전통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무게가 답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집에 가져오시면 신문지로 감싸서 냉장고에 5-7일 보관하십시오. 신문지는 배추의 수분을 적당히 잡아주어 설포라판이 오래 유지되고 냉장 보관은 부패를 늦춰줍니다. 랩으로 꽉 싸면 숨을 쉬지 못해 금방 시들기 때문에 신문지가 훨씬 좋습니다. 셋째,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 단위로 소량 구매하십시오. 신클레어 교수도 노년층의 식습관에서는 신선한 소량 식재료가 영양 손실과 낭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씩 자주 사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어르신, 배추는 잘 고르고 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2배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 보실 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배추의 효과와 올바른 섭취법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정말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배추로 3개월 동안 몸을 바꾸는 실천 계획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계획을 통해 혈당, 혈압, 체력까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도 따라하실 수 있는 3개월 회복 로드맵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개월 회복 로드맵의 첫 단계는 몸을 놀라게 하지 않고 천천히 적응시키는 기간입니다. 1개월 차에는 생배추 50g만 드시면 됩니다. 숟가락으로 2-3숟가락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식사 10초 15분 전에 배추를 먼저 드시고 KDA에서 권장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식전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십시오. 숫자를 직접 보시면 내 몸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첫 달만 지나도 식후 혈당의 튀어오름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이 1개월 차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제 몸이 배추에 어느 정도 적응된 2개월 차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배추를 하루 80g으로 조금만 늘려 드시면 됩니다. 양이 들어도
식사 전에 미리 드시면 부담 없이 소화됩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가장 큰 변화는 하루 20분의 슬로우 조깅을 더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르신의 걸음보다 아주 조금만 빠른 속도로 가볍게 움직이면 됩니다. 미국의 짐만 교수는 고령층에게 이런 부드러운 유산소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관 탄성을 되살리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한강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천천히 걸음 속도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생배추 80g과 슬로우 조깅 20분.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손발 저림, 피로감도 줄어드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2개월 차의 목표는 몸의 엔진을 다시 작동시키는 것.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3개월 회복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차에는 생배추를 하루 100g으로 늘려드시면 됩니다. 숟가락 4대숟갈 정도의 양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시기에는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달의 핵심 목표는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HbA1c 검사를 꼭 받아보십시오. HbA1c는 지난 2-3개월간 평균 혈당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실제로 배추 100g 식전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은 0.5도 1.0% 정도 HbA1c가 감소하는 변화를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혈당 조절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 3개월 차의 목표는 새로운 습관을 내 몸의 기본 설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배추 섭취와 작은 운동만 꾸준히 지켜도 몸은 분명히 응답합니다. 이 마지막 한 달이 어르신의 건강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제 제가 약속드린 특별한 선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도 밤마다 뒤척이시나요? 오늘은 제가 아주 작은 선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뿐 아니라 잠이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깊게 못 자면 아침부터 기운이 빠지고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다리가 무겁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추가 깊은 숙면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배추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서울대 2022년 연구에서는 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을 평균 28% 증가시켜 수면 시작 시간을 앞당기고 잠의 질을 높여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추는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켜 중간에 깨지 않도록 도와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은 다리질을 줄여주며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치매도 멈추게 한다에서는 항영식품이 뇌의 흥분을 가라앉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배추는 몸도 뇌도 동시에 편안하게 만드는 자연의 수면 보조제인 셈입니다. 이제 어르신께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전해온 저녁 식사 비밀 레시피 321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저녁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생배추 3장, 실샵 차저구를 준비하고 여기에 참기름 2 작은 술을 넣어 부드럽게 버무린 뒤 마지막으로 제주소금 한 꼬집과 다진 파 조금을 올려 드시면 됩니다. 이 한 접시가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위장을 가볍게 만들어주어 밤새 숙면하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부터 이 321 배추 레시피를 실천해 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몇 년 만에 깊이 잤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도 분명히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배추 321 저녁 레시피와 함께 실천하면 숙면 효과가 2배로 커지는 저녁 이후 4가지 황금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넘게 노년 진료를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권해온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10-15분의 슬로우 워킹입니다.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벼운 움직임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밤에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입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데워주어 소화가 잘 되고 겨울철에는 손발 찬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밤 9시 30분 이후에는 휴대폰을 끄고 대신 자녀나 손주와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화면의 강한 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해 잠을 방해하지만 가족과의 대화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낮춰 숙면을 돕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정서를 깊이 연구한 80세의 벽에서도 강조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잠자기 전에 참기름으로 발을 1팁은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478 호흡법을 하는 것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머물렀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면 심장이 진정되고 뇌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참기름의 따뜻함이 발끝의 혈관을 열어주어 더 깊은 이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이 네 가지 습관은 복잡하지 않지만 효과는 정말 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배추 321과 함께 실천해 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몇 년 만에 잠든 것도 모르고 아침까지 잤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에게도 그 평온한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82세 김영숙 어르신은 수년 동안 밤마다 한두 시간마다 깨고 새벽이면 가슴이 답답해져 더 이상 잠을 이어서 잘 수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혈당도 늘 7%대를 맴돌며 HbA1c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나이가 드니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 하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저녁 배추 321 레시피와 저녁 이후 4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잠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6, 7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신 날, 어르신은 다음날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박사님, 어제는 제가 잠든 줄도 몰랐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검사에서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HbA1c가 7%대에서 6.8%로 내려간 것입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니고 운동을 갑자기 무리하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 순서를 바꾸고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4가지 습관을 지킨 것뿐입니다. 어르신, 김영숙 어르신의 변화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쉬기 시작하면 혈당도 함께 안정됩니다. 잠은 회복이고 회복은 혈당을 다시 잡아줍니다. 어르신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변화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바로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작은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밤 배추 4분의 물 쪽을 잘게 썰어서 참기름에 살짝 묻혀 식사 10-15분 전에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 혈당기가 보여주는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자녀나 손주에게 보내세요. 할머니, 당뇨 이겼다 라고요. 이 한 문장이 어르신의 자신감을 되살리고 가족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배추 한 조각의 효능이 아니라 어르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나이 60, 70, 80이 넘어도 몸은 여전히 변할 수 있고 어르신의 미래는 여전히 밝게 열려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보겠다는 작은 결심, 그 한 걸음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어르신, 당뇨가 어르신을 끌고 가도록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르신이 당뇨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배추 한 접시, 내일 아침에 작은 걸음, 그리고 가족을 떠올리며 지키는 따뜻한 습관들. 이것이 어르신의 몸을 보호하고 마음을 지키고 남은 세월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르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고 있고 어르신의 몸은 어르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갑시다. 어르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 오늘 드린 모든 정보는 어르신의 건강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교육 목적이며 어르신 개인의 병력이나 복용 중인 약을 완전히 반영한 의료 진단이나 치료 지침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을 드시는 어르신은 식습관을 크게 바꾸기 전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도와주는 생활 지침입니다. 각자의 몸 상태는 모두 다르므로 영상 속 정보만으로 판단하거나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